2020년 사회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동력식 수동대폐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을 쓰고 이름을 쓰고 방호장치와 테이블과의 간격을 쓰시오 되는데 이 방호장치를요 날접촉 예방장치라고 합니다. 날접촉 예방장치 또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날 접촉 예방 장치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방호 장치와 테일루가의 간격은 8mm 이하입니다. 8mm 이하. 자, 이하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8mm 이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력식 수동대폐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의 이름을 쓰고 방호장치와 테일루가의 간격을 쓰시오. 1번에서 방호장치는 날접촉 예방장치, 날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방호장치와 테일루가의 간격은 8mm 이하입니다. 2번 A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400명, 그리고 지난해 20건의 재해 발생, 근로손실 일수는 150일, 휴업 일수는 73일.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일수는 연간 300일, 그리고 연간 1인당 초과 근무시간은 50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수율 계산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수율. 자,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분의 재건수 곱하기 요게 10에 동그라미가 6개 있죠. 10의 6승. 자, 10의 6승은 100만입니다. 도수율은 재건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 자, 연근로시간이 분모가 되고 재건수가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 100만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수 얼마였죠? 재건수는 20건. 20건입니다. 재건수 20.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가야 되겠는데 평균 근로자 수는 400명. 400명이죠. 평균 근로자 수 400명. 자, 그 다음에 1일 근무시간 8시간. 그죠? 8시간. 그리고, 자, 계속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는데요.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그리고 근무일수는 연간 300일. 30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00 곱하기 50. 자, 50은 뭐죠? 50. 자, 50은 연간 1인당 초과 근무시간, 잔업시간이 50시간입니다. 50시간. 그리고, 자, 그리고 근로자 수가 400명이죠. 50시간 400명. 자,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20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더하기 400 곱하기 50. 이게 분모입니다. 분모가 되고 분자는 20 곱하기 10의 6승 하면 20.4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율. 강도율은 공식이 연근로시간 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그러면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부터 계산해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손실일수가 150일입니다. 150일. 그리고 휴업일수가 73일. 자, 그럼 이제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150 플러스 73 곱하기 365분의 300. 요게 총요양 근로손실 일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근로시간수. 자, 연근로시간수는 여기 있네요. 여기 연근로시간수 있죠? 연근로시간 이걸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값은 0.21이 나옵니다. 3번 컷셋과 펫셋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컷셋은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그리고 펫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사상들의 집합인데, 자, 이거는 필답형 문제에서 제외됐습니다. 4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1번 관계 수급인에게, 수급이란 말은 뭐냐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요구받은 자가 수급인입니다.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자, 근데 끝에 보시보세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자, 그렇다면 여기는 요 1번에는요 50명보다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명입니다. 10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입니다.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자, 봅시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그리고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자, 다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사업은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그리고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합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류 아크 용접기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3가지. 자, 요 장소 하면 또는 단어 있죠? 도전체, 도전성, 도전성. 자, 도전체, 도전성, 도전성. 요 단어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두 번째,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번째, 근로자가 물담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인데, 자, 이거 외울 때 선축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선박, 추락, 근로자, 선축은. 저는 도전체, 도전성, 도전성 이렇게 외웠는데, 자, 이렇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선축은 도전체, 도전성, 도전성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6번, 화물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의 사용 금지 기준 2가지입니다. 자, 2가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총 4가지인데 그중에 우리는 2가지를 외워봅시다. 첫 번째, 꼬임이 끊어진 것. 두 번째,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첫 번째, 꼬임이 끊어진 것. 두 번째,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가지를 외우겠습니다. 7번,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 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외웁니다. 자, 총 6가지인데, 자, 우리 6가지 다 외워봅시다. 첫 번째, 호칭 지름. 두 번째, 용도. 세 번째,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네 번째,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 다섯 번째, 파열판의 재질. 여섯 번째, 유체 흐름 방향 지시. 자, 이것도 두 문자 따서 호용, 설분, 파유. 호칭지름, 용도,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 파열판의 재질,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8번, 연소의 종류 중 고체 연소, 고체 연소의 형태 4가지를 쓰시오. 자, 고체 형태 4가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표면 연소, 두 번째, 분해 연소, 세 번째, 증발 연소, 네 번째, 자기 연소.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가 되겠습니다. 9번, 굴착 시 보일링 현상. 자, 보일링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끓어오른다 이런 말이죠. 부풀어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굴착 시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의 종류입니다. 자, 이것은 입자 간의 결합력이 약해야 되고요. 그리고 굴착 과정에서 흑입자 사이로 물이 상승하면서 이 입자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이걸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물과 모래가 함께 솟아오르는 듯한 현상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사질, 자, 사질이 뭐냐면 이게 모래입니다. 사질 집안에서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질 집안, 모래 집안을 말합니다. 사질 집안.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번,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번,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이렇게 3가지를 외우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혹시 4가지 써라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요 하나 더, 손잡이의 탈락 여부.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걸림 상태, 풀림 상태, 부식 상태, 그리고 탈락 여부,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걸림, 풀림, 부식, 탈락. 걸림, 풀림, 부식, 탈락. 자, 그 다음에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11번 보고안전인증 고시사항.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의 종류입니다. 자, 요 2번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뾰족한 못입니다. 못. 자, 이 못이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 3번에 자, 3번에 신발장 시편. 신발장 시편은 신발 밑창에서 실험을 위해서 잘라낸 조각을 신발장 시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못이 요걸 이렇게 이동하면 그러면 이 신발장 시편을 뚫고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요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은 뭐라고 부르죠? 요거는 내답발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내답발성 시험입니다. 12번 인간과오의 분류. 자, 과오 하면 에러죠. 에러. 인간과오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 4가지를 쓰시오 됐는데, 자, 이건 출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생략 에러, 실행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과잉행동, 선택 불량 에러 이렇게 있었는데 출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중에서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전달이 유리한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되는데, 자,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전달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요, 첫 번째, 전해지는 말, 전원이 길고 복잡, 그리고 정보가 후에 재참조, 다시 참조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공간적 위치를 다룰 때. 이렇게 3개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정보가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수신자의 청각계통이 과부하일 때,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자, 이때는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우리 3개만 써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때, 정보가 공간적 위치를 다룰 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